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1차고요. 사장의 챕터 2, 공직의 분류 두 번째입니다. 어저께 진행했던 게 직위분류제 계급제, 개방형 임용과 폐쇄형 임용에 관한 이론적인 분류였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하는 건 실제 국가공무원법상의 법적 분류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 다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이 아시겠지만 일반직과 특정직, 그 다음 특수경력직이 정무직과 별정직. 분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 법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죠? 자, 5번부터 갈게요.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 임용하죠. 5급 이상의 공무원이면 대통령이 임용을 하고요. 6급 이하의 공무원이면 장관이 임용을 합니다. 전체 공무원의 65%까지 되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더 많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행정기술직군으로 공무를 분류되는 공무원, 행정기술직군은 일단 경력직 중에 일반직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 지금 보시는 행정기술직군 공무원, 전문경력관, 연구지도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임기제와 전문직 공무원은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들 말고 특정직 공무원들 있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둘을 합쳐서 경력직이라고 얘기하고요.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둘을 합쳐서 우리가 특수경력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무직 공무원은 보통 선거를 통해 취임을 하거나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보조하거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회에 그게 전문위원 하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수석 전문위원, 헌법재판소의 비서실장, 지방의회는 전문위원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국회의원회 전문위원과 지방의회 전무위원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따로 봐주셔야 합니다. 자, 9번입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 있죠? 이들이 전일제 전환을 원합니다. 만약에 시간 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전일제 전환을 원한다면 경쟁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0번입니다. 탄력근무제의 유형 중에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형태는 시차 출퇴근형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재적소의 인력을 활용, 개방, 경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확대시키고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고위공무원단 보수는 아시겠지만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연봉의 구조가 기준급과 직무급, 거기에 성과 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과 연봉을 더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사용하고요. 13번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의 20% 이내, 타 부처와 현재 경쟁할 수 있는 공모직위가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30%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율직위가 50%고요. 개방형 직위가 20%, 공모직위가 30%입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14번.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적격심사 사유가 있는 자 중 직무 수행이 곤란한 일반직 공무원이 고위 외부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 잘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직권 면직 제도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역량 강화하고요.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을 강화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 가등급이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 나, 등급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등급이다. 그러면 이게 원래 국가공무원법 기본체제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의 본래 모든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만 지금 1급이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신분보장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이렇게 내용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문제 갈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정직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경력직 공무원 중에 특정직입니다. 그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정원, 자, 직원 이렇게 셋은 네 법에서 딱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요. 도지사의 비서 여기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이 틀린 선지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죠. 각 부처의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실국장이라고 하면 보통요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입니다. 실장이나 국장, 본부장들이죠. 이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당해 부처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에 대한 임용 제청이 가능합니다. 고위공무원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가 됩니다. 맞아요. 부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 중 국가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나 또는 기획조정실장 이런 경우는 다 국가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자, 그래서 부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선지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대략 1,500명 정도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거 몇 번이냐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공직의 분류까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공직 분류는 여러분 정말 기출문제에서 여러 공직들을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거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임용 특강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암기를 하실 거면 반드시 카테고리 잘 분류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알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아침에 만납시다. 안녕.